자, 이번에는요.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홍. 뭐 끊임없는 내홍이라고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기사 보면 이렇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바른미래 또다시 정면 충돌. 이게 그러니까요. 이 제목만 보면 바른미래가 그냥 당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럼 같은 당인데 그 같은 당 안에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하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당직 날치기다. 또 이런 거친 소리도 있어요. 모 묻은 개다. 이 정도면은 뭐 막가자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손학규 대표 요직의 측근들 임명하자. 어제 당직 인선을 좀 일부 했는데 본인 측근들을 앉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른정당계는 철회 요구하며 격앙. 긴급 최고위원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손 대표 쪽 당직자들도 고함 맞불이다. 긴급 최고위원회가 오늘 열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최고위원회가 양분돼 있습니다. 각각 숫자가 바른정당계가 5명, 손학규 대표 측이 4명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요. 안건을 뭔가 올리면요. 합의가 안 되고 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 와중에 유승민 전 대표 얘기가 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손학규 대표가요.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유승민 전 대표를 축출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안 갔냐. 인신공격이다. 바른미래 유승민 전 대표 5.18 기념식 불참. 이 얘기를 가지고 어제 또 충돌했습니다. 여기 표현이 보면요. 뭐 친손 반손 이럽니다. 아니요. 손학규 대표를 중심에 놓고 한 얘기겠죠. 친손 문병호, 황교안 대표도 참석했는데 유감이다. 여기 황교안 대표 얘기가 또 나오네요. 반손 이준석, 유승민 축출 위한 흠집 내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당직 인선에 대해서 날치기 통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그 목소리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유승민 전 대표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황교안 대표조차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왜 유 전 대표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정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곳에서 당내 인사들 인신공격하는 발언으로 최고위 발언을 대신하는지 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유승민 대표의 SNS에만 올라가 본다 하더라도 광주 영령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아주 절제되고 아주 잘 쓰여진 글이 올라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내 주축이 3명 중에 하나가 유승민 대표라면은 앞으로 그런 식의 인신공격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이른바 유승민 축출론 얘기예요. 양지열 변호사.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일단 최근에 유승민 전 대표가 예. 한동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좀 자제하셨다고 별로 모습이 안 드러났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면에 드러날 수 있었던 계기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을 강경한 그렇죠.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에 포착이 많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전 대표와 그 주변에 따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여러 번의 선거 패배 이후에 그러니까 좀 등장할 시기를 찾고 있다가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분들 보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섬으로써 정치적으로 다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와중에 유승민 전 대표를 이제 그러니까 물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정치라는 거를 그러니까 문명화된 형태의 어떤 권력 투쟁 내지는 문명화된 형태의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른미래당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전쟁도 아니고 그냥 싸움인 것 같아요. 문명화라는 걸 찾아없고 논리도 명분도 없고 일단 워낙 소수의 사람들이 딱 하나의 어떤 당의 존폐를 놓고 그냥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다퉈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싸우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니고 싸움이다. 그렇죠. 전쟁은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고 뭔가 치열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과연 그런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갈등을 벌이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싸움처럼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최영선 의원님. 사실 유승민 축출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손학규 대표가 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뭐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공개가 된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와 접촉을 해서 뭐 같이 손을 잡고 당으로 들어와서 유승민 전 대표의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러면서 이게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게 당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미 당이 못 건널 다리를 건넜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물론 손학규 대표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과연 같은 당인가 예. 하고 뭐 생각할 정도까지 갔는데 예. 저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유승민 예. 의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서로 간에 공격할 거리를 총동원해서 예. 싸움박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 당 지도부에 있는 거거든요. 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조차 손학규 대표의 노역이 큰 문제다는 게 공공연하게 이제 거론되는 상황인데 저는 젊은 정치를 위해서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최영선 의원께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뭐 저 소속 정당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정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 언급을 하기가 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손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연세도 있으시고 예. 사실 어렵게 정계 복귀를 또 선택했는데 예. 만약 지금 어떤 당내 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안에 예.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물러나면 과연 정치적으로 나의 입지가 앞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티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참 딱한 노릇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서로 싸우는데 예. 이제 궁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 갈라지지? 그렇죠. 왜 그걸 아무도 궁금해. 안 나가지? 저렇게 싸우는데 왜 갈라지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예. 정당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정당과 관련된 각종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셈법까지 나오는 것이고. 싸우지만 집에서 못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합종 연행이 있을 예. 때 당을 가지고 있는 쪽이 좀 유리한 구도에 선다. 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다들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또 같습니다. 근데 뭐 바른미래당 분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를 너무 좀 이렇게 폄하하는 거다 이러는데 자꾸 저런 모습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꾸 기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